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 지원권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한국 경제의 실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튜브 잘 돼요? 요즘 정책입니다. 그래, 요즘 보니까 유튜브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정책인 거 사실이에요. 요즘 보니까 많이 분들이 아직 보면 뭐 정책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오롯이 지금 보면은 뭐 취미의 아들, 그렇습니다. 이게 자극적인 이런 부분에 많이 천착하고 계십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3년 동안 철저히 나라 말아 자셨는데 코로나 덕분에 흔한 얘기로 일본 말이죠. 캄프라지 한다 그러죠. 예. 우리가 분식하고 그 상태에서 뭐 마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덕분에 뭐 OECD 1등인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헛소리고, 그나마도 보면 확대 재정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국가 채무를 갖다가 천정부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 채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 채무 관련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걸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기에 지금 국가 채무가 많이 오르면은 네. 국가 신인도가 많이 떨어져 갖고 네네.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예. 적자 국채를 이제 최근에 많이 발행했는데 네네. 그 현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올해 이제 4차 추경까지 했죠. 예. 그래서 4차 추경이 좀 됐나요?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중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확정을 하고 그렇죠. 국회에서만 아직 이제 국회에서 좀 남아 있는 상태죠. 처음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7.5조 정도 했는데 네. 더 늘었습니다. 예, 7.8조. 예, 7조 8천억. 예. 그래서 이 4차 추경까지 했는데 네네. 보시면은 이제 4차 추경 전체 금액이 네. 66.8조입니다. 예, 66조 8천억. 근데 거기에서 네네. 적자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네네. 빚을 지는 거죠. 빚 지는 거죠. 빚 지는 게 이제 45.3조입니다. 예. 특히나 4차 추경은 네네. 100% 적자 국채 발행입니다. 뭐 이번에 그것 때문에 결국 2만 원 예. 전화비로 그때 올라오려다가 지금 난리 법석이라 하지 않았어요? 예. 처음 보니까 보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10만 원인가 20만 원씩 예, 뭐 30만 원. 30만 원인가 뭐 전 국민에게 뭐 10번을 줘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100번이죠, 100번. 100번이었네. 그건 안 될 이야기고 이번에 4차 추경은 전액 보면 국채를 발행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말 그대로 이번에 4차 추경은 100% 빚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내년도 21년도 예산안에 통과 지금 이제 정부에서 확정한 게 이제 555.8조 원. 보통 556조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적자 국채를 90조 발행합니다. 참, 이거 참 흔한 얘기로 외상이면 황소 때려잡아 먹는다 그러더니 딱 그 짝이래요. 예. 막 갖다가 일단 막 예산은 부풀려 놓고 원래 올해가 지금 원래 당초 추경 전에 원래 올해 예산이 512조가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12조에 그러니까 4차 추경까지 하면 66조가 더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년은 일단 예산이 512조에서 무려 43조가 는 555조를 냈습니다만 그 안에 이미 빚을 갖다가 90조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확 올라가겠죠. 자, 요 그림이 바로 뭐 저희 뒤 배경에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때문에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제 제대로 한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점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고 네네. 좌측이 박근혜 정부, 네. 오른쪽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보면 이 박근혜 정부하고는 비교를 잘 안 하더라고요. 현 정부에서 기간 동안만 비교를 했습니다. 참 약삭 빠르네요. 예. 언론도 알아서 키는군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하면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네요. 예. 뭐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13년도에 보면은 네네. 이게 32.6%. 네. 그 다음에 16년도에 36%. 네.
그게 좀 유지돼 갖고 18년도까지 유지가 됐죠. 네. 그때 나온 얘기가 40%가 재정 건전성이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예. 그게 이제 무너진 게 올해죠. 네네. 올해 이제 43.8%.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네. 51.3%, 무려 그러니까- 5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네.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3%로 예정되어 있고 예상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그건 거의 박근혜 정부 출범하던 2013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비율이 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걸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네. 그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네. 이제 적자로 이제 국채를 발행했죠. 네네. 예, 국채를 발행하니까 예. 국채 공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채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미래에 일어나겠죠. 이제 발행을 이제 4차 추경 내년도 예산하니까 네네. 미래에 곧 발행할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어디라도 투자 그 갭이 있으면 바로 이제 돈을 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국채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되니까 네. 지금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국채 순매도가 급증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채를 갖다 팔고 있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네. 요거는 팩트입니다. 다. 네. 네. 예, 올 8월 달에 네. 그러니까 3년 만기, 5년 만기 네네. 예, 이게 국채 선물이 네. 7.6조 원. 요게 순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참 희한하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기체하겠다, 국채를 발행하겠다 7조 8천억인데 예. 그 사이에 뭐 얘기도 끝내기 무섭게 7조 6천억어치 팔고 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규모가 월간 기준으로 네. 역대 4번째로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8월 전에는 네. 순매수가 외국인이 샀죠. 네. 순매수가 있었어요. 물론 네. 3월 달에 코로나가 바로 그냥 이제 본격화된 네, 네. 그때 잠깐 출렁하고 네, 네. 그 이후에 그 외에는 네. 1월부터 7월까지 다 이게 순매수가 일어났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국채를 막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 그러니까 빨리 팔고 왜냐하면 가격 떨어지니까 네네. 빨리 팔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순매도가 일어났고 네. 예, 지금 최근 바로 9월 네네. 1일부터 4일 네. 4일간에 네네. 3년 만기, 10년 만기 네네. 국채 선물이 무려 5.1조 원이 와. 팔고 나갔습니다. 3년 만기는 예. 3조 7천억 원어치 팔고 나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급증하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흔한 얘기로 보면 이제 바이 코리아가 되나 이거 뭐 예. 셀 코리아가 되나 이제 셀 코리아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괜히 쓸데없이 보면 이율이 확정되어 있는 그 채권 주고 있어봐야 국채 주고 있어봐야 손해다. 그러니까 지금 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이율은 이제 변화가 없는데 네네.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외국인들은 네. 이게 월 단위로 네네. 이제 이게 가격을 갖다 좀 이제 국채를 싸게 샀다가 네네. 비싸게 팔면 예예.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갭이 생 예, 갭 투자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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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맞습니다. 갭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좀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린 게 있습니다. 예. 그 채권 그 금리 예. 하고 채권 가격하고 예. 좀 헷갈려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액면가가 10,000원, 네. 10,000원짜리 이제 채권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자율이 10%고 네. 1년 만기고. 네. 그 10%라면 1,000원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총 수익률은 10,000원 플러스 1,000원이니까 11,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채권 가격이 10,000원에서 네네. 9,000원으로 하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라는 것은 네네. 요거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요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채권 이자율하고 틀립니다. 아까 채권 이자율 10%라는 거는 이건 변동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그건 다 고정돼 있는 거고. 네네. 요 채권 금리라는 건 수익률이거든요. 네네. 이게 수익률은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됐으니까 네네. 어떻게 되냐면은 총 수익률에다가 네. 9,000원짜리 이제 나눠주는 거죠. 예예.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는 자기 자신 원금은 빼야 되니까. 되니까. 되니까 예. 100분율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채권 금리는 네. 10,000원일 때 이제 아까 10%였는데 네네. 아까 이자율이 10%였으니까. 예, 예. 근데
이게 22.2%로 증가합니다. 9,000원 되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네.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 이자율은 그대로 있되 네, 그 예.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는 예.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저 만 원어치 갖고 있는데 네. 9천 원 돼서 나는 10,000원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천 원. 천원 손해 보는 건데 채권 금리가 금리 네. 금리가 수익률이. 예. 자, 이제 이렇게 쉽게 딱 보면 네. 이제 내가 만기 되면 11,000원 받게 돼 있는데 네네. 10,000원에 사갖고 네네. 근데 가격이 9,000원 떨어졌으니까 네네. 근데 저기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네네. 더 싼 값에 네. 그 내가 받아야 될 그 리턴은 고정돼 있으니까 11,000원. 예, 11,000원. 네. 그러니까 10,000원일 때 11,000원하고 네. 9,000원일 때 11,000원하고 모든 게 수익률이 후자가 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고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네.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네네. 자, 아까 외국인이 삼년, 이제 적자 국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행한다 그러니까 네네. 국채 공급이 늘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예상되니까 네네. 막 파는 거지 지금. 예. 지금 파니까 어떻게 되냐? 채권 금리는 네.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예. 그래서 실제 올라가는 걸 보시면 네.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네네. 0.795%에서 이게 8월 8월 5일 날. 예. 근데 9월 1일 날 0.977%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의미냐면은 네. 0.795%는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네네. 이게 0.977%는 네. 4월 29일에는 1.006%였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음. 넉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 국채 금리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나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왜냐 지금 막 외국인이 팔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좋은 거지만은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죠 나쁘죠. 나쁘죠. 예. 지금 막 그러니까 채권에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채권의 가치 떨어져.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10년 만기 네. 이제 국채 금리도 네네. 9월 1일 날 1.582%로 네. 증가했어요. 이게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금리가 인상하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네네. 이제 채권을 갖고 있던 거를 네. 국채를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받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제 외국인이니까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바꿔서 그러니까 나가겠죠.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달러 값이 오르겠죠. 오르겠죠. 예. 그래서 원 달러는 달러 한 단위당 원화가 얼마냐 네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원화가 얼마냐. 네네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증가합니다. 네네. 보시면 원 달러 환율이 네네. 1188원 29전에서 네네. 9월 4일 날 음. 1189원 59전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뭐 아주 미세하게 이런. 예, 한 거지만 이게 최소 단위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게 8월 4일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데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한번 예. 전체적으로 한번 네네. 이제 복잡하신 것 같아 갖고 한번 네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4차 추경, 네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4차 추경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네. 그다음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또 90조 적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행할 예정입니다. 발행할 예정이죠. 앞으로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할 거니까 국채 공급이 늘어나죠. 그렇죠. 예상이 되죠. 예. 국채 공급이 많으니까 국채 가치가 떨어지겠죠.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채를 90조 발행하면은 네. 그게 다 소화가 됩니까? 다 사갑니까? 그렇죠. 사가죠. 이제. 그래요? 예, 사가니까 이제 그렇게 예, 계획 가는 거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국채 그럼 저 국채 공급이 늘었어요. 예. 네. 국채 공급이 느니까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 예상되죠. 예. 이제 국채 가격이 예상되니까 이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팔지. 지금 팔아야죠. 예. 그래서 외국인이 이 국채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 아까 보신 것처럼 급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증하니까 실제 국채 가격이 하락하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인상하겠죠. 네. 국채 금리가 인상하니까 이 시장 금리가 국채 금리만 인상하니까 다른 금리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 기업에서 운용 자금을 대출 받아 갖고 네네. 이제 그 갚아야 될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담이 엄청 밀겠죠. 예, 기업 예. 입장에서. 예. 이제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 갖고 와서 운용 자금을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물건 만들어 갖고 그걸 팝니다. 네. 팔아서 그 돈 받아 갖고 이자 갚고 원금 갚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이자 비용이 확 증가하니까 네네. 내가 그만큼 전부 다 못 할 거 아닙니까? 물건을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가 뭐 줄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지금 적자 국채를 막 발행하면 어떤 사람 이상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경기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가 위축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 기준 금리를 지금 0.5%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0%까지 아주 낮춘 거잖아요. 네네. 이거 왜 낮췄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자금 풀려고 그런 거네.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적자 국채 발행하면 오히려 그거를 상쇄해 버리는 역효과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네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하고 따로 놀게 되네. 예,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기가 좀 어려워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마당에 네네. 지금 선심성 2차 재난지원금 아까 이 통신비 통신비. 2만 원 주고 뭐 내년에도 야 뭐 막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막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그 정부의 경제 정책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엉뚱한 방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국가 채무 걱정 전혀 안 하고 예. 신선 노름하시는 분들 이게 정말 걱정되는 겁니다. 경기 위축 즉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 발행하고 추경한다고 하면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흔한 얘기로 내 아랫도리 살 베어서 먹는 꼴에 불과한 것이다. 아, 예. 그래서 굶어 죽어요 나중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필요는 한데 이제 이런 코로나 시기 위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필요는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근데 꼭 필요하지 않는 데는 돈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냥 막 전 국민한테 1차 재난지원금이 줬고 저는 네. 그때도 좀 비난을 했는데 네. 그거 왜 다 줍니까? 부자들한테도 왜 돈을 다 줘갖고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재명 씨한테 물어봐요. 그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예전에 보면 우리 저 무상급식 때하고 똑같아요. 이거 그 당시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먹어야 되느냐 하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은 왜? 예. 이건희 손자가 무상급식을 먹어야만 실제 무상급식을 갖다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예. 그런 평등 논리 때문에 나라를 철저하게 말아자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약 12조 투입해갖고 네. 지난번에 보신 거죠. 소비 3조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 어디 갔습니까? 9조. 다부터 초과했다며. 네. 예금으로 그래 차곡차곡 그래도 안 쓰고 경기는 그냥 안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 혈세라는 게 이렇게 네. 되게 물론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네. 적자 국채 발행하면은 경기가 위축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우리의 부채가 늘어나면 나중에도 갚아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혈세기 때문에 네. 정말 필요한 곳에 아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금 보면 막 돈 막 서로 풀라고 안달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먼 훗날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후 한 100여 년 만에 망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원인이 뭐냐니까 지방자치 때문에 망한 겁니다. 네. 지방자치. 우리 저 라정주 원장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입니다. 가다 보세요. 인구 3만 4만의 군청에 군에 네. 군청사가 종합청사만 합니다. 아,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할 거 없이 돈 못 풀어서 환장들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흥청망청 내 돈 아니라고 쓰는데 무슨 수로 그런 나라가 버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 훗날 로마 제국 멸망사 마냥 대한제국 언젠가 대한민국도 언젠가 사라지겠죠. 대한민국 멸망사의 글을 쓰는 먼 훗날 후세 사가들은 그렇게 쓰겠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이 도입하면서 망조가 들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 평등이라는 그 이념을 갖다가 경제정책에
모토로 삼음으로써 나라가 절단났다. 괜찮아요? 아, 예, 예.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